6살, 8살 두 딸 엄마예요. 어려서부터 밥 먹기, 양치질하기, 씻기, 옷 입기 등등 기본적으로 할 일에 대해 잔소리를 하는데 너무 지쳐요. 어쩌면 갈수록 더 말을 안 듣고, 특히 8살 큰딸은 요즘 아주 뺀질뺀질한 게 제 속을 긁어놓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아는 엄마가 본인은 칭찬 스티커로 효과를 봤다며 강추해 주더라고요. 칭찬 스티커. 정말 이맘때 아이들의 생활습관 바로잡기나 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자극이 되는 걸까요? 칭찬 스티커의 효과와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글쎄요, 요거 엄마들이 또는 네네. 선생님들이 요거 이렇게 막 써도 될까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저는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네네. 걱정도 돼요. 그 칭찬 스티커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이렇게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뭐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또 많은 분들 사실 그것이 내적 동기인가,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어떤 동기 유발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외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보상으로만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패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요새는 많이 지양하시는 편이에요. 사실 아이들은 이제 아이가 만약에 50개에서 25개로 칭찬 그 스티커 받는 횟수를 줄였다는 건 결국에는 아이가 이 칭찬 스티커의 목적보다는 이제 본인이 그 장난감,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머님들께서 이 칭찬 스티커를 시작했을 때 목적은 사실은 아이에게 스트레스 덜 주게 하고, 그리고 이제 부딪히지 않는 양육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되는 걸 개선하기 위하셨을 건데, 네. 그 목적은 이미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사실 사라진 지 오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밥을 잘 먹었어요. 그럼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잖아요. 그럼 그 칭찬 스티커를 붙여준 그 행동 말고 그 하루를 봤을 때 나머지 또 잘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칭찬 스티커를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는가라는 의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스티커를 받는 지점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엄마가 언어로,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을 담아서 언어로 칭찬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점 상실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잘했어, 뭐 범수야 잘했어 이러면 그걸로 기뻐했던 순간들이 아이들한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젠 그건 기쁘지 않은 거죠. 왜냐? 붙이고 나서 보상이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슬픈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매일 네. 동료하고 아이의 어떤 기쁨을 주는 그런 칭찬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다 상쇄되고 결국에 아이와 이렇게 딱딱 체계적인 어떤, 그러니까 네가 받은 만큼, 네가 착한 일을 한 것만큼 내가 그만큼만 칭찬을 하고, 그 일에 관해서만 내가 칭찬을 하고, 그 일에 관해서만 네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다른 거에 대해서 아이들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죠. 결국 엄마가 정해놓은 그 몇 가지 규칙에만 집중을 해서 행동을 교정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것을 교정하시려고 할 때는 또 많은 수의 칭찬 스티커를 발급하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은 아이들이 고려하지 않는 챕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되게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지금 일상 규칙이 뭐 5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엄마는 3개만 스티커를 준다고 하면 나머지 2개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건 전혀 추동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건 내가 칭찬받는 애려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고, 엄마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규칙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항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치하기, 세수하기, 옷 갈아입기, 뭐 밥 먹기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 규칙인데, 그것까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매일 그것을 독려해주지 않는 이상 버려지는 챕터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고, 네네. 조금 전에 소영 씨 얘기하면서도 그래, 일상적으로 네네.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유 우리 아들 숨 쉬었으니까 칭찬 스티커 이거까지는 하실 수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당연히 숨 쉬고 집안에 어떤 그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네. 요런 경우에 엄마들 같은 경우에 요거를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네. 아이의 행동이 이건 칭찬받는 범위에 네. 밖에 있는 거, 네. 당연히 해야 될 거, 이거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인지를 해주면 좋을까요? 되도록 만약에 칭찬 스티커를 쓰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그 기준은 굉장히 명확하셔야 해요. 근데 그 명확한 기준 중에는 첫 번째는 일상에 대한 어떤 생활 규칙은 칭찬 스티커 에리어에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밥 먹기, 양치하기, 뭐 이런 일상생활 규칙은 되도록 칭찬 스티커로 아이에게 훈육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화와 아니면 이제 어떤 기다림의 미학을 통해서 아이를 계속 독려하시는 게 맞고요. 뭔가 도움을 주는,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하는데 뭐 이렇게 그릇을 갖다 줬다. 이건 도움을 주는 그렇죠, 행동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칭찬 스티커를 쓰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채토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상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장난감보다는 뭔가 이제 점토라던가 이제 문구류 같은 거 있죠. 자기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매개물이 되는 그런 매체들을 보상으로 주라고 저희는 많이 뭐 예쁜 지류 아니면 뭐 연필, 펜슬 이런 거 있죠. 그런 문구류에 좀 더 보상이 되면 더 좋다. 저항이 좀 떨어진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사실 칭찬이라는 거는 잘했을 때의 결과를 독려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인정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 이제 많이 이제 부모 교육 들으시면 이제 과정을 인정해 주세요. 뭐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칭찬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았을 때는 내가 칭찬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상처나 불안을 갖게 되면 아이가 새로운 어떤 걸 트라이하기 어려워해요. 그런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정하는 그 과정을 인정하는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그림을 그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를 그려오는데 다리를 하나 안 그려왔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들은 이제 엄마 나 이거 봐 그러면 어머 여기 다리 하나만 그리면 정말 더 예쁜 그림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여태까지 해온 그 과정을 무시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도하시면서 칭찬을 붙이시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완성이면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아이가 갖고 온 그걸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그림 그렸나? 뭐 그렸네? 애썼어? 이 정도. 그러니까 그 단어를 선정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가장 많이 가야 되는 단어는 애썼다는 표현. 노력했네. 그랬어? 노력했다. 애썼다. 이런 표현이 사실 과정 칭찬을 하는 그 주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칭찬과 그 훈육의 농도 차이가 너무 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최고야, 뭐 퍼펙트하다. 뭐 잘못하면 딱 째려보면서 이름을 딱 얘기하고 우리 엄마 아니야. 네, 우리 엄마 아니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잘했을 때는 최고야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반응이 없으면 아이는 온도차가 너무 크니까 그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온도차가 너무 크세요. 그래서 온도차를 줄여야겠다. 나는 칭찬을 할 때 너무 큰 액션 막 최고야 이런 건 되게 좋지 않고요. 좀 더 내 온도 텐션을 좀 낮춰서 그 훈육과 칭찬의 온도차가 좀 적어야겠다. 내 갭이 이렇다면 이렇게 맞춰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찔리네요. 네, 그 볼륨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칭찬을 받아서 강화된 아이들은 만약에 이를 더 숨겨요. 이제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내가 잘하지 못하면 못 본다는 생각이 엄마가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과잉되게 그거 이제 막 숨기거나 잘못되면 막 숨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거짓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그 칭찬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아예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아요. 예를 뭐 이렇게 시도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아예 시도하지 않아요. 자,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지금은 칭찬 과잉이 문제일 수도 있는 네네. 칭찬 스티커인데 네. 이게 너무 아이들이 칭찬이 좀 짠 엄마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 엄마들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육아가 어렵다 보면 아이의 예쁜 행동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첫 번째 만나는 인간이자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부모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고 또 가장 생애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이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아이가 보내는 따뜻한 눈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번 웃어주시는 걸로 충분히 또 아이들에게 동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의 실수가 있으셨던 거를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보단 차후에 그걸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리라 아이에게 더 예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아이들을 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